불나는 거랑 똑같아요. 불씨가 있으면 불씨는 바로 끄면 되는데 방치하고 두면 불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아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더 플러스 성형외과 근무를 하고 있는 정재용 원장입니다. 성형외과에서 이제 코 수술을 주로 많이 했고요. 코 수술을 시작한 지는 이제 정확히 20년 됐습니다. 주로 1차 수술뿐만 아니라 재수술, 이따가 뭐 좀 얘기를 하겠지만 재수술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쉬운 재수술부터 어려운 재수술, 그다음에 이제 재건을 해야 되는 수술, 그런 것들까지 지금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 또 이제 코 성형 포럼에 네. 회장도 하셨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네. 거의 코 재수술의 아인슈타인이다. 방금도 이제 수술하고 나오셔가지고 이마에 자국 있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박사님 소개 받을 때도 다른 의사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보통 이제 다른 일반 병원에서 재수술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환자가 있을 경우에 의사 선생님인데도 불구하고 박사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지금 수술하시는 거에 30-40%가 이런 소개로 하시는 거라고 들었어요. 거의 그렇습니다. 워낙 오랫동안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학회나 이제 강의 같은 걸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선생님들이 이제 알아보시고 아마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많이 하는 성형 수술 중에 하나가 눈과 코 수술이죠. 그렇죠. 코 수술 같은 경우는 유독 재수술이 많은 것 같고요. 맞습니다. 분명 많은 환자분들도 정말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의사 선생님 병원을 정해서 수술을 받는 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술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전 세계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에 사실 이제 코 수술 컨셉이 이제 코가 큰 서양 쪽하고 코가 좀 작고 넓게 퍼져 있는 이제 아시아 쪽 이쪽 네. 계열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장르가 좀 다르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술의 컨셉이나 수술의 방식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아 쪽에 국한을 하고 봤을 때에 한국,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부터 이쪽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이쪽을 포함하는 동남아시아까지 가장 큰 서양과의 차이는 뭐냐면 보형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임플란트. 임플란트를 사용하는 게 서양하고 아시아 쪽하고 좀 큰 다른 컨셉인데, 우린 대부분 낮으니까 이제 코를 키워야 되는 수술을 많이 하고요. 이제 서양 쪽은 코가 큰데 작게 만드는 수술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컨셉이 다르죠. 마치 이제 가슴 수술, 우리가 네네. 가슴이 작은 분들은 보형물을 넣어서 실리콘백을 넣어서 키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 가슴이 너무 커서 이제 힘드신 분들은 가슴 축소하는 수술하죠. 똑같은 가슴 수술이지만 다르죠, 완전. 방식도 다르고 컨셉도 다르고 사용하는 재료도 다르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아시아에서는 보형물을 아무래도 많이 사용하게 돼요. 물론 내 거를 써서 하면 좋은데 네. 내 재료를 쓰게 되면 재료가 많이 필요하니까 가슴 연골 같은 거를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네. 그럼 수술이 커지죠. 그러니까 첫 번째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부담스럽고 네네. 수술 자체에 대한 이제 위험성도 증가되고, 그러니까 보형물을 많이 사용하게 돼서 옛날부터 쓰게 된 거예요, 실리콘을. 그러다 보니까 이 보형물이라고 하는 거는 인공 물질이잖아요. 인공 네. 물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잘 다루거나 조각을 잘하거나 또는 처리를 잘하지 않으면 이게 몸속에 들어가서 잘 있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빨리 해결해주면 좋은데 이거를 이제 방치하거나 너무 네. 오래 두거나 또는 적절하게 처치를 못하면 합병증이 이제 커지는 거죠. 불나는 거랑 똑같아요. 불씨가 있으면 불씨는 바로 끄면 되는데 방치하고 두면 불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형물을 쓰는 게 가장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미용 수술에서 코 수술만큼 사실 복잡한 수술이 없어요. 방식도 너무 다양하고 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수술자마다 쓰는 재료도 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실리콘 쓰고 어떤 네. 분은 고텍스 쓰고, 코끝 쪽은 어떤 분은 귀연골 주로 쓰고, 또 뭐 요즘에는 또 인공재료들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가슴 기직누경골이라든지 플레이트 같은 것도 많이 쓰게 되고, 옛날에 매드포가 많이 썼었고, 실리콘도 I자형이 있는가 하면 L자형이 있고, 뭐 다양하게 재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코가 워낙 또 작아요. 사실 피부의 두께만 생각해 보시면 가슴이나 배의 피부나 이 연부 조직, 그러니까 소프티슈라고 하는 조직의 두께는 굉장히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안에 넣어도 바깥쪽으로 프로텍션이 잘 되니까 사실은 문제가 생길 일이 별로 없는데, 코의 피부는 굉장히 얇고 약하다 보니까 조금만 이 처리를 잘못해주면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에 이제 비춰지는 문제라든지 또는 뭐 뚫고 나온다든지 뭐 네.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이 자주 생기죠. 사실 그래서 재수술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또 하나는, 코가 얼굴 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얼굴 외상에서 가장 많은 외상이 코 쪽의 외상이에요. 코뼈 부러진다든지, 우리가 이제 세수하거나 옷을 벗거나 입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때도 자주 부딪힐 수 있는, 왜냐면 앞에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습관적으로 또 코 풀죠. 네. 많이 만지고 코 파고 막 여러 가지 손이 많이 가는 기관 중에 하나예요. 네. 귀를 만지는 것보다 코를 만지는 일이 훨씬 많죠. 그렇죠. 눈을 비비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사실은 이 코 수술을 하고 나면 그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정도의 그 이유들 때문에 재수술 케이스가 많아요. 그렇다면은 의사 선생님의 수술 실력의 문제보다도 재료, 아까 말씀해 주신 수술 이후에 생기는 문제들이 더 많은 거네요. 수술하는 사람의 어떤 스킬도 중요하긴 해요. 사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코 수술하는 잘하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의사들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심자라거나 아니면 이제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고요.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저도 처음부터 잘하고 처음부터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태어나진 않았으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가장 많이 생기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어떤 부작용일까요? 확률로 따져보면 사실은 모양이 제일 네. 그리고 좀 많이 티나거나 또는 보형물이 콧등 쪽과 코끝 쪽이 사실 좀 다른데, 콧등 쪽에서 생기는 문제들은 보형물의 선택, 쉽게 말하면 환자 얼굴에 맞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제 모양이 나올 수 있는 보형물의 사이즈, 높이, 넓이 뭐 이런 것들이 잘 선택이 안 되면 처음에는 괜찮거든요. 수술하고 한두 달은 다 괜찮아요. 누가 하든 처음 붓기가 좀 있을 때는 다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붓기가 빠지면서 6개월, 1년, 2년 지나면서 모양이 좀 두드러진다든지 실리콘의 경계가 좀 많이 보인다든지 너무 티가 난다든지 휘어진다든지 사실 그런 게 제일 흔하고 심하지 않은 합병증 중에 하나고요. 코끝 쪽에서는 연골이 미치는 거. 조각이 미숙하면 아무래도 처음에 붓기가 있을 때는 모양이 괜찮다가 나중에 빠지면서 여기 그대로 음영이 드러난다든지 비쳐 보인다든지 이런 게 사실은 제일 많죠. 오히려 심각한 합병증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코 모양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트렌드가 변화하잖아요. 약간은 그런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국가별 차이가 좀 있어요. 나라별로. 예를 들어 중국도 이제 옛날 같으면 높고 직선적인 코를 좋아했지만 요즘엔 조금 자연스러운 쪽을 하는 추세고,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은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굉장히 높은 걸 선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연스럽고 좀 작고 아담한 코, 작지만 높은 코 이런 걸 좀 원하는 경우가 많고요. 동남아시아 쪽은 여전히 좀 서양적인 코를 좀 선호하는 이제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요. 문화적인 배경 차이도 좀 있고.